흙수저 농부에서 우주 비행사까지 삶을 바꾼 90분의 기적. 캘리포니아 중부밸리의 새벽 4시는 차갑다 못해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지평선 너머로 낡은 트럭 한 대가 덜컹거리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12살 소녀는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호세의 손에는 낡은 수첩과 몽당 연필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 안에서 그날 따야 할 토마토의 양과 예상 시간을 적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농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계획이란 사치였지만 호세에게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삶을 통제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호세, 네가 무엇을 하든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반복하느냐가 너의 내일을 결정한단다. 소녀는 그 말을 수첩 맨 앞장에 적어 넣었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농장은 호세에게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습관의 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실험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호세는 어엿한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농장에서 밤하늘을 보며 키웠던 우주라는 꿈이 여전히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나사의 우주비행사 선발 공고가 뜰 때마다 그는 지원서를 던졌습니다. 결과는 언제나 불합격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거절의 횟수가 늘어갈수록 주변에서는 그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 우주에 가겠다고? 그만하면 됐으니 현실을 봐. 주변의 말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러나 호세는 남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실패를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번 날아오는 불합격 통지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합격자들은 나무라 무엇이 더 뛰어난가? 그는 합격자들의 프로필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습관과 자격 요건을 데이터화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있고 자신에게는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러시아어 구사 능력, 비행 조종 경험. 그날 이후 호세의 일상은 철저한 루틴 속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러시아어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에는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다이빙 기술을 익혔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경비행기 조종석에 앉아 하늘을 익혔습니다. 매일 밤 11시 그는 자신의 일과표에 체크 표시를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의 습관이 나를 우주로 한 걸음 더 밀어 넣었는가? 이 지독한 기록과 개선의 습관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9번째 탈락 통지서를 받았을 때 호세의 아내 아델라는 남편의 지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호세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절반을 이 꿈에 쏟았는데 어쩌면 문은 처음부터 잠겨 있었던 게 아닐까? 의구심이 그를 덮쳤습니다. 이미 30대 후반이 된 나이, 새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그는 직장에서 중대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디지털 유방 촬영 기술을 개발하여 초기 암을 발견하는 연구였습니다. 업무의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기 위해 병행하던 훈련들은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체력은 바닥났고 정신적 고립감은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에 닿은 것은 12살 때부터 써온 낡은 수첩들이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들 속에는 그가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던 아침의 다짐들도 함께 말입니다. 습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아버지가 해준 말은 이제 호세 자신의 신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11번째 지원서를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탈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사로부터 날아온 편지에는 예전과 다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하의 이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다음 기회에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문턱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호세의 습관은 그 문턱을 넘을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 호세는 12번째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석할 데이터조차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수준급의 파일럿이자 다이버였습니다. 혁신적인 의료 기술을 개발한 촉망받는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나사였습니다. 호세 에르난데스 씨, 당신을 제19기 우주비행사 후보생으로 선정합니다. 수화기를 든 호세의 손이 떨렸습니다. 농장에서 토마토를 따든 소년이 11번의 거절을 기록으로 이겨낸 남자가 마침내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2009년 8월 28일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쳤습니다. 엄청난 가속도가 전신을 압박했습니다. 호세는 눈을 감고 자신의 루틴을 복귀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계기판을 확인하며 수만 번 상상했던 동작들을 습관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궤도에 진입한 후 창밖으로 푸른 지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상 300km 상공. 호세는 무중력 상태에서 떠다니는 펜을 잡아 우주 일지에 적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2살 때부터 해오던 아침의 습관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래 먼지처럼 보이는 캘리포니아의 농장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을 또 다른 소년들을 말입니다. 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일들에 의해 현실이 된다. 그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의 아름다움보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보냈던 땀냄새 나는 새벽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에 익은 조종간의 감촉은 11번의 실패가 준 가장 값진 굳은 살이었습니다. 미션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온 호세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계획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엇을 반복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이제 은퇴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로다이 근처에서 약 8헥타르 규모의 포도밭을 운영하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티에라 루나 셀라스라는 이름으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구 달 저장고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11번이나 떨어지고도 포기하지 않았나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창한 의지가 아니라 사소한 습관이 저를 우주로 보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꿈을 꿉니다. 누군가는 그 꿈을 향해 달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목적지에 닿는 사람은 달리는 행위 자체를 자신의 숨쉬기처럼 익숙한 습관으로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의 수첩에는 오늘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사소한 행위가 어쩌면 당신을 지구 너머의 세계로 이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호세 에르난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그의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습관이 그 길을 비출 것입니다.